2부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호 대표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성호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02077-6358번 기억해 주세요. 대표님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DSR 규제도 강화가 됐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길이 참 안 보이는데요. 오늘 변수 한번 짚어주신다고요. 네, 지금 정부에서 지금 모든 규제 정책,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어느 정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 전에 어떤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정책이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많이 돕니다. 정부가 부동산만큼에 대해서는 독재를 펼치지 않느냐. 예, 또는 정부가 어떤 정부의 그 막강한 지휘봉을 너무 부동산에다가 휘두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어떤 대안적인 부분 그리고 변수적인 부분을 어떤 쪽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 6대 변수 해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규제안이 국회에 통과가 될까? 이제 11월 초 정도에 이제 발의가 되는데 일단 저기 야당 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 부분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13 대책 이후 1주택자, 다주택자 매물 내놓을까? 아니면 매물을 잠글 수 있는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까? 이런 부분. 3기 신도시 등 공급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청약 대기 수요들이 그만큼 늘어날까 이런 부분 그리고 매매 수요, 전세 수요, 전세 시장이 불안 요소가 오는지 그리고 한국은행 연내 기준이 금리 인상을 할까 미국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한국도 역시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내년 주택 공시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공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재산세나 종부세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 세금 규제안이 국회에 통과가 될까? 물론 이 핵심적인 부분은 종부세, 세율 인상 등 보유세가 강화되는 부분이죠. 세금 부담 상한도가 인상이 150%에서 300% 인상이 되고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이 0.1%에서 0.1.2%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1주택자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에서 6억으로 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지금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국회에 발의를 해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양질의 어떤 공급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충원을 해서 수요나 어떤 그 집값의 안정을 도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건설 경기가 침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어떤 서민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세율을 이용해서 어떤 가격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공급적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지역 니즈에 충족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 서울의 근교 30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이런 지역의 어떤 공급 정책을 계속적으로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서울에서 많이 벗어난 쪽에 공급이 과잉이고 미분양이 속출이 되는 지역에 또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율 인상보다도 공급을 원하는 장소에 늘리는 부분이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이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자, 9.13 부동산 대책에 이제 그 보게 되면 주택이 2주택 이상 보유지 서울 지역 아파트입니다. 거의 주택이 2개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종부세가 강화된다고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부세 대상이 전체의 1.7% 정도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공시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그 해당 상황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도세가 이제 더 커진다라는 부분이 체크를 했는데 지금 양도세 때문에 또는 종부세 때문에 이걸 팔아야 되느냐 또는 보유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팔자니 양도세 중과세 부분이 걸려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보유를 하자니 종부세가 계속적으로 강화가 돼서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계속적으로 잠겨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고 또 아파트 가격이나 또는 다세대 시장의 어떤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청약 대기 수요가 어느 정도 몰릴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신문에서도 그 조성된 부분이 그 유출이 돼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울 근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먼 곳은 아무래도
그만큼 인기가 없을 것이고 서울 쪽에 가까운 곳, 강남에 가까운 쪽, 강북에 가까운 쪽, 진입이 30분 내에 있는 쪽은 청약이 과열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전세 시장에 어떤 불안 요소가 올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자, 매매 수요가 지금 위축이 되고 있고 공급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규제로 인해서 팔지 안 팔지 보유하자니 돈을 또 많이 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매물이 잠겨버리면 이 사람들이 매물을 사지 않고 전세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전세가가 과잉 현상으로 인해서 경쟁률이 치열하면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게 되면 전세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죠. 자, 기준금리 인상 이 부분인데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갔고 그리고 우리나라 격차가 0.75%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미국에서 금리를 더 추가로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역시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이런 그 유동자금들이 1,117조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아예 현금을 들고 가서 대출받지 않고 그냥 아예 30평짜리 아파트, 30억이 넘는 아파트를 그냥 덜썩덜썩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분들은 자금 현금 보유량이 많은 분들은 그만큼 좋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자의 부담, 대출 규제, 대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갈까 이런 부분인데 주택 공시가격이 이제 국회에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공시가격 자체가 현재는 50에서 60% 시대가에 정해지지만 이게 7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재산세나 종부세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죠. 현재 1.7%의 종부세 대상자가 거의 5%, 6%까지 속박하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량을 계속적으로 원하는 지역에 늘려서 진행을 해서 금액을 잡는 수준인데 지금 이렇게 금액이 계속적으로 세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냥 세비를 더 충원하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심을 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런 변수를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수도 반드시 점검하고 투자하시고요.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식까지 알려드립니다. 이성호 대표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의 실전 투자 전략 공개하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청담역 5번 출구 인하우스 빌딩에서 진행이 됩니다. 02077-6358번으로 예약 주세요. 대표님, 네. 매주 화요일이면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키다리 아저씨가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동화가 있죠. 저 역시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좀 변모가 될지 어느 지역이 오를지 어느 지역이 또 보합세 내지는 또 하락이 될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서 재테크를 통해서 향후에 은퇴 후에 정말 알차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한번 상담을 하고 1대1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키다리 아저씨의 선물과도 같은 세미나 시간입니다. 참석하셔서 많이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놓쳐선 안 될 현장까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보세요. 서울시 성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개통 예정인 고선 삼전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 2019년 5월 준공 예정으로 10층 건물 내 5층,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8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2,8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4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2,800만 원 예상되는 곳이네요. 송파구 안에서 대장 지역인 잠실동으로 왔습니다. 자, 이곳 분위기 어떤지 직접 들어볼게요. 지역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밤인가요, 이제?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데 10월의 마지막 밤이고 내일은 11월 1일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12월 1일이 되게 되면 드디어 여기에 역이 개통이 됩니다. 바로 삼전역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30일 남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초역세권, 역에서 나와서 1분 거리에 있는 물건들은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리고 초역세권의 물건을 이렇게 이런 정보를 얻어서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정보력에서 앞서간다라는 부분이죠. 주위에 둘러보시면 초역세권의 물건을 소유를 하고 계시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초역세권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은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전역인데요. 바로 종합운동장역까지가 9호선이 지금 개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다음 3단계 연장 사업이 지금 12월 1일 날 개통이 되는데 완료가 다 됐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이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1일 되면 직접 오셔서 월세 전세 계약을 지하철 타고 오셔서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실동인데요. 전부 다 이렇게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죠. 이 지역, 잠실 본동 자체만 다세대 밀집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로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서민층 그리고 젊은 층, 직장인 젊은 층들은 아파트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왜? 현금 보유량이 그만큼 없고 자본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본력이 약한 것은 나이가 연세가 적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분들은 다세대 시장으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로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높은 다세대 그런 시장 안에 있는 물건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건물 유치를 보게 되면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용적률이 이제 앞으로 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그 고도 제한을 좀 풀어줬죠. 현재는 그 고도 제한이 있지만 20층까지 허용이 되는 지역으로 8월 27일 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상가 지역이 있습니다. 상가 지역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지역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층 허용 구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 지금 현재 위치는 이 정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허용 구역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부분. 지금 물론 건축허가가 난 후에 이런 발표가 났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가 있죠. 하지만 투자자한테 어떤 이런 허용되는 부분이 전부 다 인정이 된다는 부분이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기에는 개발 호재는 국제기로 복합지구, 제1롯데월드, 수적 역세권 개발 이런 굉장히 큰 이런 메모드급 사업들 우리나라 경제에 크나큰 역할을 하고 이바지를 할 수 있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크나큰 개발 호재 세 가지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9호선이 흐르는 라인에 있고 그리고 이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의 가치, 지가의 가치, 이 토지의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많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식으로 많은 세대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송파구에서 대장동은 잠실동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대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19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0층 건물이고요.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풀옵션으로 구성이 돼 있는 그러한 물건이고요. 매매가가 2억 7,800만 원입니다. 초역세권 물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있고 가격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2억 7,800에 현재는 10층이지만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보증금이 2억 2,800이기 때문에 실투자금이 초역세권 물건에 5천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 100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고려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1억 2,800에 월세 투자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이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다 개발이 된다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독보적인 도시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다녀왔고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계속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도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근린 생활시설 들어왔습니다. 9호선과 분당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선정릉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 2017년 1월에 준공됐고요. 6층 건물 내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 임대 확정 금액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1억 5천만 원 예상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3천만 원 예상되는 곳이네요.
9호선이 지나가고요. 분당선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급행 정차하는 선정릉역 도보 2분 거리면 만나볼 수 있는 초역세권인데요. 기대가 됩니다. 역시나 지역 설명부터 들어보죠. 네, 앵커님이 거의 반 전문가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선정릉역이고요. 9호선과 분당선, 급행열차 정차역, 굉장히 이런 교통에 대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지역이죠.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상업시설로도 운영할 수 있고요. 업무시설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이게 바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은 종부세 인상이나 또는 양도세 중과세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 꺼려하신다. 그리고 1주택인데 1가구 2주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주택으로 하기엔 좀 그런 부분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가 쪽으로 지금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 쪽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노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역삼동에 그 상가를 소개를 했는데 그만큼 대지 지분이 많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큰 장점 때문에 바로 이렇게 소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근린생활시설 하지만 대지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 건물에 대지 지분 속해 있는 부분이 건물 면적의 거의 83.3% 정도, 80%가 넘는 면적이 대지 지분. 이런 물건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물건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선정릉역 설명을 드렸고요. 9호선과 분당선, 가로축으로 9호선, 세로축으로 분당선, 가로 세로 가는 그런 지하철, 그리고 유명한 인기 있는 그런 지하철이죠. 선정릉역은 또 급행열차 정차역인지 완행열차 정차역인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급행열차 정차역입니다. 완행열차역을 가려면 급행열차 정차역에 내려서 한번 갈아타야죠. 하지만 급행열차 정차역에서 급행열차를 정차역으로 온다라고 하면 갈아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인근의 어떤 지가가 더욱더 완행열차 정차역보다 높다라는 부분 상기시켜 드리고요. 삼성동과 논현동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논삼동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논삼동입니다. 경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삼성동 가격 지가 굉장히 높죠. 투룸 가격이 5억, 6억 뭐 이렇게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은 지금 투룸 가격이 지금 3억대 후반 이렇게 달리고 있죠. 하지만 경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어느 정도 이런 개발 유제가 완성이 됐을 때는 이쪽도 삼성동만큼의 가격대로 상승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저 말고도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좀 이게 건물에 관련된 어떤 호재적인 부분인데요. 코엑스까지 어떤 1.5k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다. 어찌됐건 이런 근린생활 시설은 이런 개발 호재,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많이 상주하는 곳하고 얼마만큼 가깝느냐, 그리고 역에서 얼마만큼 가깝느냐가 임차가 공실의 위험이 적느냐 맞느냐를 어떤 가늠하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가까우면서 이러한 우리나라 메머드급 그런 개발 호재를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곳이고 급행 정차역이 있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자, 현대자동차 GBC가 이제 내년 초 정도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착공이 되게 되면 가시화가 됩니다. 이런 그 커다란 굴삭기나 또는 망치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림으로 인해서 그쪽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소리에 맞게끔 가격도 요동을 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롯데 칠성부지의 그 롯데타운도 역시 이런 그 서초대로에 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죄송합니다. 역시 많은 직장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이게 나비 플랜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만큼 지하로 차가 다니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층부는 녹지 공간과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굉장히 녹지 공간이 더 늘어나면서 쾌적한 그런 쪽으로 바뀐다는 부분, 롯데 칠성부지 설명드렸고요. 자,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시설이 더 확충이 된다는 부분이고, 자, 토지가 지금 아까 8.3평 굉장히 80%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해봤는데 그만큼 31평이 지금 평당 4,232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됐죠. 그래서 평당 4천만 원 정도에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2017년 1월 준공이 됐습니다. 대지가 27.90이기 때문에 약 8.3평 정도 되는 거고 면적은 45.28제곱미터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세련된 디자인과 설계, 고급자재 시공으로 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8.3평이기 때문에 거의 3억 4천, 5천 정도 되는 그런 대지집을 가지고 있는데 매매가는 2억 9천만 원이라는 부분이고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20만 원. 이미 월세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확정이 됐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네, 논현동 근린생활시설까지 만나봤습니다. 2부 함께해 주신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